나토 국가들이 곳간이 완전히 지금 비틀어져 말라진 상태예요. 돈을 얼마나 썼는지. 그런 상태로 했는데 지금 전선은 오히려 러시아가 먹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6.25가 부산까지 밀렸다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와 푸틴 알래스카 회담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신다면요. 알래스카 회담은 뭐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심리적인 전환이 가장 큽니다. 일단 푸틴은 이때까지 3년 반 동안 아무도 안 만나줬어요. 외교하는 아무도, 서방에 아무도 안 만나줬어요. 푸틴을 만나면 그대로 찍히는 거였어요. 기본적으로 회담에서 뭐가 오고 가고 하는 거니까 뭐 미국이나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찾을 수 있는 공통 기반이 뭐냐 이걸 이제 확보하는 거고, 그 전에 사람도 막 보내고 했거든요. 했지만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일단은 이 초점 자체가 뭔가니까 심리적인 상징적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뭔가 구체적인 아이템을 찾는 것보다 큰 숲을 보는 게 알래스카 회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알래스카 회담을 하면서 변한 게 뭔가니까 상징이 변했고, 리더십 자체가 굉장히 좀 약간 신화적인 리더십이 된 거고, 프레임워크나 어쨌든 도전과 결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바뀌는 거다. 그런 초점 자체를 그렇게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은 대부분 잡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돼요. 상징적 변화는 뭔가니까 푸틴과 러시아를 격리했어요. 완전히 왕따시킨 겁니다. 우리말로. 왕따시켰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유럽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유럽의 가장 큰 외무장관이 카야 칼라스예요. 발틱 국가에 쓴 사람인데 자기 나라 인구가 13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에 구 인구가 한 50만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 두세 개 있는 그 장 정도 되는 거예요. 130만 명 사람이 유럽에 7억 9천만의 인구의 외교수석입니다. 이상하죠? 투표한 것도 아니고 선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부적으로 그 EU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외교수장이 그 발틱은 러시아하고 관계가 되게 역사적으로 안 좋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앉혀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교수장이 러시아 푸틴을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것 자체가 악마인데 왜 만나냐. 전범이라고 그러면서 안 만나는 거예요. 그 악마 자체를 한 거죠. 근데 트럼프가 그걸 깨버렸어요. 아시다시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트럼프가 뭐 우리 이번에 이 대통령은 나가서 직접 영접했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영접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이번에 젤렌스키하고 만날 때 이런 사람들 영접 안 합니다. 그냥 의전실장에 가서 데리고 오고 말고 하거든요. 트럼프는 호불호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접해줘야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 우리 이 대통령이 일단 대접해야 되는 사람으로 분류된 건 알겠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겉으로 보면 푸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레드카펫에서 와가지고 엄청나게 정중하게 하고 가가지고 자기 비스트라 하는 그 전용차에 태웠지 않습니까? 그거는 의전하는 사람들, 그 경호하는 사람들 다 반대하는 거예요. 푸틴 경호원도 반대하고 경호 공백이 생기니까 그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 차에 태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친밀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직접 차에 태운 사람은 아마 트럼프 1기 2기를 통틀어서 거의 아마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안 하거든요. 그런 걸 왜 했느냐? 연출한 거죠. 내가 푸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푸틴은 지금 유럽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훨씬 중요한 존재다. 러시아는 미국의 발전에 서로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 그래서 중국을 나중에 떼내기 위해서도 러시아가 친해야 되고 이런 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연출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의 지도자들은 아무도 푸틴을 안 만났잖아요. 마크롱이 언제 만났는가 하니까 그 코로나 시기에 만나가지고 긴 테이블 밖에서 이렇게 푸틴하고 이렇게 만난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끝이거든요. 거의 유럽 지도자들이 이제 3년 반 동안 푸틴은 코빼기도 못 본 거죠. 그런 걸 떠나서 유럽의 어떤 사람보다 높게 대접했죠. 기억하시겠지만 우르줄라 폰데라이언하고 EU하고 그 통상을 하면서 트럼프가 어디 있었습니까? 스코틀랜드 자기 트럼프 골프장에서 했어요. 아니 그게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공식적인 자리도 아니고 자기 사설 자리에 와가지고 정상회담을 우리 집에서 하는 거와 똑같아요. 정상회담은 집에 불러가지고 뭐 떡볶이 같은 거 먹으면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걸 한 거죠. 그 정도로 경멸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푸틴은 그것보다 100배 좀 잘해준 거예요. 이 상징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뭘 협의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 발전할 것이 러시아가 중요하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적어도 큰 걸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젤렌스키하고, 그게 금요일이었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이제 젤렌스키하고 만나면서 백악관에 유럽의 정상들이 왔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은 애들 불러놓은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불려간 애들처럼 앉아가지고. 여기 이 사람들이 유럽의 정상들이에요? 네, 정상들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스타모 총리고, 여기 이게 이탈리아 총리고, 유럽의 정상인, 우리 본데라인이고, 이 독일 정상이고, 마크롱이고, 뭐 이렇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 다 온 거예요. 지금 보세요. 트럼프가 이렇게 기대고 앉아가지고 이것보다 그 옆에 복도에 기다리는 거 보면 더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뭔가 하니까 일단은 푸틴과 트럼프 사이에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트럼프 자체가 뭔가니까 일단 보통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암살 시도, 소송 극복, 지금 정치 시작한 이후로 계속 시작된 거거든요. 러시아 게이트도 있었고 온갖 것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걸 다 극복했기 때문에 굉장히 커맨드 리더십이 있다. 그런 것이 있고, 푸틴도 기자회견 보시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8분 동안 푸틴이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발표하는 거 4분 동안 했는데 트럼프는 거의 준비 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했어요. 푸틴은 굉장히 요점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푸틴이 트럼프한테 엄청나게 자세히 설명해 줬다는 거고, 트럼프가 더 이상 정보나 이런 걸 핑계댈 수 없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푸틴이 뭘 원하는지 트럼프가 정확하게 알은 거예요. 그러나 트럼프가 이제 해결해야 되죠. 그다음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이제 우선 젤렌스키부터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얘네들 보고 지금 푸틴 한 사람 만나고 거 이 사람 다 만난 거 하고 보면 이 사람들 거의 쉽게 이야기해서 취급하는 거거든요. 우리말로.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너희들이 좀 정신 차리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돈이거든요. 돈 가지고 매수하려고는 할 수 있어요. 자기네들 뭐 투자를 더 하겠다, 뭐 GDP를 더 하겠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좋아지는 거. 그것밖에 안 통해요. 나머지는 그동안에 미국이 끌려 들어가가지고 미국 국력을 엄청나게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거든요. 일단 표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구도 자체가 푸틴이 확 올라오고 유럽 사람들이 확 내려온 상태고, 지금 어른은 푸틴 그리고 트럼프밖에 없고 앞으로 시진핑이 있겠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완전히 고도에 제외된 거예요. 내가 볼 땐 인도 총리보다도 못해. 유럽 다 합쳐봐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담 결과도 어떤 세부 계획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분쟁 동결을 하겠다는 것에서부터 앞으로 정치적 해결을 하겠다는 걸 옮아간 겁니다.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특사했던 키스 켈로그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 해병대 장군. 이 사람들이 계속 뭘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우크라이나 편에 들고 유럽 편을 들어가지고 분쟁을 동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걸 사실상 폐기한 거예요. 정책은 안 정해졌지만 푸틴이 이제 정치적 평화 해결로 이제 가자. 그러니까 푸틴 말이 맞다. 그렇게 이제 이미 간 거예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하나도 안 밝혀졌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큰 프레임으로 옮겨왔다. 그래서 푸틴이 계속 이야기한 게 뭔가 근본 원인이다. 우크라이나는 병이 아니고 정세다. 우크라이나 같은 게 계속 생길 수 있다. 너가 계속 나토가 러시아를 공격 대상으로 보고 있으면은 계속 공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영토 문제가 아니다. 큰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답변 안 했어요. 그 말은 해결할 게 되게 많고 그 안에서 교환할 가치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극 협력과 특히 핵 협상, 이게 이제 가장 큰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게 핵 협상이에요. 핵 문제는 한마디도 이야기 안 했거든요, 정상회담에서. 그러나 핵 협상이 가장 큰 겁니다. 가장 큰 게 뭔가 하면은 일단은 그 핵 관련해서 협상이 남아 있는 게 뉴스타트 하나만 딱 남아 있어요. 그게 2026년 2월에 폐기됩니다. 본래 폐기되기 전에 한 1년 이상 사전에 회의를 거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긴급한 상태고, INF 트리티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도에 탈퇴했죠. 발효는 2019년도 2월 달에 됐는데 2018년도 탈퇴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ABM 트리티를 해가지고 부시 대통령이 탈퇴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핵에 관련된 세계 협정 중에 지금 6개월 남은 거 하나만 달랑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 문제가 되게 급하고,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탈퇴하면서 중국 핑계를 댔거든요. 중국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탈퇴를 했다는 건데, 그럼 중국을 끼워 넣으려면 협정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중국을 또 협상 상대국으로 받아들이면 중국의 지위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가 만든 모순에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걸 조언했던 사람들, 뭐 볼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때문에 실책을 한 게 분명한데 아직까지 미국에서 대안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급하고, 그 다음에 북극 협력이 있습니다.
북극이 이제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니까 미국이 석유 생산국으로서 2008년도부터 이제 셰일가스 기술이 개발되면서 프래킹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수출국이 될 정도로 석유 생산이 높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난 2024년, 2000년, 한 15년 사이에 거의 피크를 달성했어요. 물론 바이든이 프래킹을 못하게 한 것도 크지만 프래킹 유정은 하면 닫고 나면은 다시 개발하려면 돈이 되게 많이 들고 폐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정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피크를 친 거다. 물론 트럼프가 새로운 정책을 해서 개발은 더 되겠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유전을 발견해야 되는데 북극에 많이 있잖아요. 개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쇠빙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북극 개발한 능력이 있는 러시아하고 협조가 좀 필요하고 러시아도 그걸 환영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돈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러시아가 빚 겨우 안 지고 이제 살아가는 정도지 부자 나라는 아니거든요. 러시아는 자원은 75조 달러어치 묻혀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걸 개발하려면 마중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펀드를 끌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사실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건데 컨스피케이션 3천억 불의 외환을 뺏었는데 그게 이제 유럽의 각국이 나눠져 있어요. 네. 뺏어고 지금 이자만 뽑아 쓴 걸로 돼 있지만 사실상 원금도 뽑아 쓴 나라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돈을 이제 그 유럽에 맡길 수 없으니까 푸틴이 트럼프한테 뉴욕으로 옮기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뉴욕 옮기면 트럼프는 좋잖아요. 푸틴도 좋죠. 유럽에 있는 것보다. 유럽은 어떻게 됩니까? 없는 돈, 썼던 돈을 기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유럽하고 이 상황들이 표면에 나오는 거 말고 속에 있는 게 되게 많은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전부 카드라 수준이거든요.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행간을 잃는 수준으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저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실성을 모릅니다. 뉴스들을 쭉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일 가지고 하나의 소음일 수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뭔가 하니까 두 정상이 엄청나게 스테이크가 걸린 회의를 했다. 그러니까 유럽이 여기 가져올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큰 것들이 오고 갔다 이 정도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크게는 그래서 상징이 변했고 왜 변했겠느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변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막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트럼프가 몰리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네오콘들의 공격도 받고 있고 뭐 앱스타인은 모사드 작품이라 그러잖아요. 뭐 어쨌든 그걸 알 수가 없죠. 어쨌든 그런 걸로 내부적으로 약점도 잡힌 것 같고 한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돌파를 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빠지라는 것은 트럼프의 지지 세력인 마가가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게거든요. 트럼프가 선거운동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빠질 거라고. 24시간 내에 빠질 거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빠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지 않은 이상.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유럽한테 젤렌스키한테 맡기지만 여기서 안 통하면 그냥 전쟁 계속하는 거죠. 전쟁 계속하면 전선에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소련이 옛날에 핀란드하고 했던 거와 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계속 요구한 게 유럽은 러시아하고 싸우려면 한번 싸워볼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뒷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보고 계속 요구한 게 뭔가요? 백스탑을 해달라. 뒤에서 우리 백스탑이 뭡니까? 주차할 때 뒷바퀴가 딱 닿게 하는 그게 백스탑이잖아요. 가다가 밀리면 뒤에서 막아달라. 그거 이야기예요. 근데 트럼프가 그걸 안 하겠다 그랬죠. 루비오를 통해서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확실히 그러니까 지난 7개월 동안 일어난 사실은 거의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수사가 있지만은 트럼프는 빠지겠다. 러시아하고 할 게 되게 많고 그게 안보 문제도 있지만 돈 문제도 많이 있고 그게 유럽하고 이해가 배치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계속 이제 뭐 지금 우리는 강하다 그러고 뭐 패배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수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속으로 다른 고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나라도 아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거든요. 여기 폴란드가 빠진 건 좀 이상한데 나머지는 다 왔어요. 심지어 핀란드 수상도 왔죠. 대통령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유럽은 돈도 무기도 부족하고 빈곤하고 유럽을 끌고 가는 지난 80년간 미국이 어떻게 됐냐면 미국 국력만 약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미국이 태연한 척 하고 있어도 37조 달러 부채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채권 계속 떨구고 있고 하니까 이제 미국이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푸틴의 압력에 받고 있다 그러는데 푸틴이 꼭 압력을 준 게 아니고 푸틴은 그냥 자기 위치가 견고하던 그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전쟁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푸틴은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럼 푸틴은 트럼프한테 잘해주느냐? 유일하게 만나준 사람이잖아요. 서방에서 유일하게 만나준 사람이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수틀리가 안 하면은 뭐 또 피곤하게 다음 대통령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트럼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아부를 하건 뭘 하든 어쨌든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히 보면 푸틴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는 않고 있어요. 굉장히 나이스하게 대답하고 있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쟁이 지속될 것이냐, 재배치를 할 것이냐 이런데 요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이제 미국의 ISW에서 한 건데 저 지도가 본래 그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들이 다 러시아 거예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전반적으로 본래 제정 러시아 때 거고 이거는 또 대부분 과거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땅이에요. 몰도바도 일부 있고요. 요 정도가 어째 보면은 우크라이나라 볼 수 있죠. 우크라이나 땅은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크라이나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외교적이거나 정치적 해결이 굉장히 쉽지 않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분명히 이제 태도를 정한 것 같고 디테일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뭐 영토 교환이니 이런 것들은 다 잡음에 불과하고 푸틴은 하나도 양보할 수가 없고 양보할 필요도 없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특히 이제 나토의 동진 문제나 이게 어느 정도 종지부를 찔 가능성도 있고 북극 개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 이제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이 사소한 우크라이나 문제는 정리하겠다. 이렇게 보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러우 전쟁 협상은 어떻게 좀 진행될까요? 예, 러우 전쟁은 러시아는 종전이고 우크라이나는 휴전하자는 건데 휴전은 거의 안 먹히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휴전은 아시다시피 전력을 보강해서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건투를 하다가 12라운드에 왔는데 거의 다 두드려 맞았는데 30분만 쉬었다가 하자. 이거가 똑같은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붕괴 중이다. 이렇게 러시아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뭐 그게 간단한 겁니다. 저 알래스카 회담 위에 트럼프가 돈바스 지역 양보 현 전선 동결은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러시아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속내는 뭘까요? 그거는 미국의 자가 발전일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움직여야 되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렇게 던질 거고요. 러시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개 주를 절대 양보하지 못하고 왜 양보하지 못하는가 하니까 양보하면 푸틴이 위험해요. 그 정도로 러시아의 국내 여론은 굉장히 이 러시아의 의견 중에 푸틴이 가장 온건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압력을 많이 넣고 있다. 왜 그러니까 그 과거 러시아 땅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가 그 땅을 가지게 된 게 소련의 혼란한 틈에 소련의 정책 결정의 오류로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러시아계의 보호라는 명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러시아 정치인은. 그래서 푸틴은 최소한 저거는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트럼프 전쟁을 빨리 종식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꽤나 많이 지났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군사력이 강하면 러시아 부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 대리를 써서 러시아와 전쟁을 했는데 완패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군사력이 약하다고 하기엔 미국이 군사력이 제일 강한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오해죠. 전쟁을 하면은 군사력 다 탈로가 나잖아요. 이번에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도와준 것 중에 미국 군사력 중에 안 도와준 게 뭔가 하니까 공군이 없어요. F-35 같은 게 안 들어갔죠. 항공모함이 안 들어갔죠. 그런데 항공모함에 뜨는 게 공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고 뭐가 있습니까? 핵무기 안 썼죠. 그런데 미국이 준 거는 뭐가 있습니까? 위성정보 다 줬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투를 하려면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우크라이나의 백폰 통신망이 뭡니까? 스타링크예요. 네. 우리나라 통신망보다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스타링크 돈 주고 사지 않으면 없잖아요. 우리가 KT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망이 있는데 네. 그리고 또 KCN 같은 뭐 전술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그거는 무선 통신망은 있는데 뭐 위성 통신도 좀 제한적으로 있고 여러 가지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보와 네트워크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구사하는 만큼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망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최고 수준의. 그것도 유럽에서 독일에서 지휘를 하고 있어요. 미군이 사실상. 그 지휘했던 것이 다 기사에 나옵니다. 그거 말고 여러 가지 무기를 줬잖아요. 특히 PGM이라 해서 정밀 유도 무기를 줬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준 게 아니고요. 최신 무기를 줬습니다. 최신 무기 중에 딱 하나 안 준 게 있어요. PRSM이라는 걸 안 줬어요. PRSM은 에이테킴스의 최신 버전이거든요.
그거는 미군이 2023년도에 전력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군도 아직 자기 부대 다 배치를 못했어요. 만들어가지고 부대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 다 준 거예요. 뭐 JDM 같이 뭐 한 25년 된 기술도 있지만 그 말고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최대한 2개월, 최소한 2주 안에 전부 다 극복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러시아의 전자전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그거 다 제명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쓰다가 엑스칼리버 뭐 트리플 세븐 이런 게 뭐 엄청나게 좋은 게 많이 들어갔었죠. 뭐 그래가지고 게임 체인저라는 것만 엄청나게 들어갔었거든요. 다 없어졌어요. 전혀 뭐 지금 아무도 그런 이야기 안 하죠. 네. 그리고 방공망 뛰어난 게 뭐 들어갔습니까? 패트리엇도 들어갔잖아요. 패트리엇 다 없어졌어요. 엄청나게 패트리엇을 주가지고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도 주고 있거든요. 물론 좀 구형이기는 하지만 싹 다 없어졌어요. 이스칸데르한테 그 방공 미사일한테 맞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술이 낙후된 거예요. 러시아하고 비교하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천조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국이. 천조국이고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전시 예산 때문에 좀 올라왔지만 평소에는 러시아의 10배 이상 썼어요,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미국이 방산업이 엄청나게 부패했다는 걸 아는 거죠. 그 돈 쓰고 헌무기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30년, 걸프전 이후에 30년 동안 잔챙이들하고 전쟁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는 신경 안 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들통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후티 반군하고 전쟁하다 쫓겨났잖아요. 항공모함 3척이 가가지고 비행기 그 미사일에 맞은 것도 아닙니다. 후티 그 드론 피하다가 미사일 피하다가 그 항공모함에 있는 F-18이 미끄러져가지고 없어지기도 하고 자기끼리 오인 사격 맞아가지고 없어지기도 하고 왜 오인 사격이 가능합니까? 오인 사격이 안 되게 처음부터 소프트웨어가 돼 있는데 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급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발생하는 거고요. 그 미국의 최첨단이라는 게 다 헛방이고요. 이번에 철저히 패한 거죠.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이 전쟁에 패하지 않은데 러시아를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 자세히 보시면은 엄청나게 나이스한 항복 선언과 비슷한 거예요. 알래스카 회담이. 과격하지만 저는 벌써 오래전부터 다른 유튜브 시청하실 분들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러시아한테 군비 경쟁에서 패했다는 이야기는 1년 훨씬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는 게 자국의 전쟁이지만 미국은 자국의 전쟁은 아니고 이제 대리전 같은 거니까 뭐 사실 말씀하신 항공모함이든 뭐 굉장히 좋은 공군의 전투기든 전력을 투입하기에는 내 전쟁도 아닌데 굉장히 아까운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몇천억 불을 투입했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게 오래전에 준비한 거예요. 빅토리아 놀랜드가 2004년도에 뭐라 그랬는가 어쨌든 저걸 심는데 그 쉐브론 주최하는 그 행사에 와가지고 연설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50억 불을 투자해가지고 우크라이나군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2014년도 마이단 쿠데타가 일어날 때까지 미국이 쿠데타를 조장하는데 50억 불, 우리 돈으로 한 7조 원어치를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미국이. 붙었는데 안 된 거죠. 물론 러시아의 군사력은 미국에 쳐들어갈 군사력은 아닙니다. 자기 방어하는 군사력이니까 예를 들어서 군사력 2개, 미군과 러시아가 태평양 한가운데 만나서 황산벌 전투하듯이 전쟁을 했다면은 미국이 이길 수도 있죠. 항공모함도 많고 하니까. 그런 전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투사를 해서 미국의 전력은 투사하는 전력인데 항공모함이 11척이나 있어요. 그리고 강습 상륙함이 2척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상륙 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전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투입해서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를 통해서 엄청나게 나토 국가들이 국간이 완전히 지금 비틀어져 말라진 상태예요. 돈을 얼마나 썼는지. 그런 상태로 했는데 지금 전선은 오히려 러시아가 먹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6.25 때 16개국의 지원을 받아 전투를 했잖아요. 근데 오고 가고 했지 않습니까? 중공이 건국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밀어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휴전선에서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와가지고 계속 밀려가지고 지금 6.25가 부산까지 밀렸다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투입했는데 진 거죠. 전쟁을 보시면은 그냥 계속 투입해 진 겁니다. 체면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 거지.